그 시내 제주중앙고라든가 영주고를 비롯해서 서귀포 시내 서귀포고, 서귀포여고, 남주고, 삼성여고 모두 정원을 초과하거나 정원을 유지하였고, 읍면 지역의 세화고, 대전고도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그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원래 3,010명 정원에 3,035명이 지원해서 1.0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해석을 잘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러나 사실상 3,135명 중에 평준화고 1지망 지원자는 작년처럼 평준화고에 순삭이 지원한 학생은 2,986명입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 특목고 중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작년에는 전기에서 보다가 올해 처음으로 수시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더니 중간에 그 자사고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돼서 바뀐 게 뭐냐면, 특목고, 외고, 자사고 지원자는 평준화적 일반고를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도도 3,335명 중에 평준화고 1지망자는 1,986명이고, 제주 외고 지원자 중에 제주 외고가 100명 모집인데 4개 과에 과당 20명에서 100명 모집인데 121명이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 떨어졌을 때 평준화 오겠다고 중복 지원한 학생은 1명을 빼 120명이 중복 지원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외고가 100명 정원이니까 평준화고에 떨어져도 올 수 있는 인원수는 120명이 아니라 20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 평준화고에서 제주외고 지원자는 한 명도 없는 B. 평준화 아니, 제주 외고가 총 100명 모집하는데 4개 과에 20명씩 해서 제주 외고를 지원한 학생은 121명. 그 중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평준 지원 안 돼요. 이중지원 안 돼요. 평준화만 이중되는 중복 지원되는 거지. 나에게 제주 외고 떨어져서 나에게 한림고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주 외고 떨어지면, 혹시 떨어지면 평준화에 합격선에 들면 평준화 오겠다. 그렇게 지원한 학생이 120명. 그러니까 순수하게 넘어올 수 있는 인원은 20명이에요. 20명. 예. 마찬가지로 타시도 자사고, 국제고 지원자 중에 떨어졌을 때 평준화 오겠다고 지원한 학생이 29명입니다. 그럼 사실상 경쟁률은 작년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3,010명 모집에 3,135명이 지원해서 탈락자가 100몇십 명 될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중복 지원이니까 저희들 보면 제주 외고에서 100명을 선발해버리면 한 20명 정도 넘어올 것이고, 다음 국제 자사고 국제고에서 29명이 중복 지원했는데 얘네들 중에 덜어는 돼버릴 거고, 작년 같은 경우 보통 한 10명에서 15명이 됩니다. 보면 자사고 국제외고가 제주에서 29명 중에 올해도 10여 명이 된다 그러면 많아서 한 20여 명. 20명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한 15명이나 20명 그 정도 된 족대, 그 정도까지 넘어올 거라서, 그러면 중복 지원자가 넘어올 수 있는 인원수는 외고에서 넘어오는 한 20명, 여기서 넘어오는 한 20명, 한 40명 정도. 네. 그래서 저희들이 탈락 예정 인원은 한 15명에서 20명 보고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 근데 얘네들은 사실상 점수가 높잖아요. 일반 급타임보다는 좀 높아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타시도 외고 자사고 지원자들은 아마 저 시내 평준화 일반고 지원자들 상위권 애들이라고 저희들 판단돼요. 예. 그만 30명 떨어지겠네. 다음 잠깐 좀 드릴게요. 30명까지 안 30명이 약간 아니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외고에서 한 20명 그러면 이제 국제고 3,600명이니까 아니 한 잠깐 14명이 단순 남고 지원자가 미달이 않습니다. 단순 지원자가 그러면 이제 32명 부족해. 6, 8, 9명이 단수 20명 그러면 4명 정도, 그럼 외고에서 하면 한 20명 정도, 예, 15, 20명, 예. 15에서 20명 정도 탈락기는 저희 한 15명에서 20명 보고 그 있습니다. 정도. 예. 작년에 몇명 달았습니다. 작년 67명. 다음 장 보면 평준화적 일반고 중 제1지망 학교 지원율이 높은 학교는 남학생은 제주 1고 오연고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제주 중앙여고로 나타났습니다.
합격자는 남녀 구분없이 총 3,010명을 선발하고 선발될 학생들은 두 개의 등급에 따라서 예정 원칙에 맞게 학교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도 막 걱정했던 게 이제는 내신만으로 하니까 정년과 달리 육면적 애들이 많이 평준화를 쏠릴 거 아닌가 그런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그 음면적 학생, 동지역을 제외한 학생 수가 원래 2,111명입니다. 이 인원수 4월 1일자 기준이죠. 항상 우리 데이터는 4월 1일 기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음면적 서귀포까지 해서 동지역을 제외한 학생 수가 2,111명인데 일지망에 중복지원 말고 순수하게 평준화에 지원한 인원수는 285명입니다. 비율로 하면 13.5%입니다. 그러니까 동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제주시 동부지역, 서부, 서귀포, 동부, 서귀포, 서부, 서부, 동지역 이 학생 수의 13.5% 학생이 평준화에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2,150명 중에 263명, 12.2%였는데 작년보다는 1.3%가 많아졌습니다. 조금 많아지긴 했죠. 예. 그건 왜냐하면 이 작년보다 한 22명이 많아졌는데 인원수로는 많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이사 오는 학생도 있을 거고 이사 와도 성적이 좀 불안해서 못 올 학생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학생들이 이제 포함되다 보니 많지는 않지만 한 20여 명 정도가 작년보다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기 앞에 썼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읍면적 고등학교가 저희들이 그래도 살아나면서 읍면적 학생들은 읍면적에 가는 분포 대표적인 게 세화 중학교 학생 학교도 얘기는 되나? 다 써보라 그냥 쓰지 말고 쓰지 말고 우리 기사 안 쓸 거지 그럼 세화 중학교 학생들이 읍면적에 오는 학생 한 명입니다. 다 지역하는 거죠. 대정 지역 학생들이 읍면적에 오는 학생은 몇 명 안 돼요. 이전에는 많았지. 전에들은 많았죠. 작년부터 굉장히 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정되고 있는데 또 상하고 가서 읍면지역 고등학교 가서 잘 대학 좋은 데 가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죠 지금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학기별로 분포해 보면 지역에 읍면 고등학교 없는데 어디냐면 조천 함덕, 그다음에 여기 애월 신엄 귀덕, 애월은 아니죠 귀일 신엄 이런 데 애들이 시내로 좀 오고 있죠. 네. 지역에 고등학교가 있는 데는 해당 고등학교를 많이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세화에서가 11명 오는 거, 그다음 대정중학교에서가 평준화 저기 6명 오는 거. 이 저 평준화와 비평준화는 누가 정한 겁니까? 이거? 조례로 정해집니다. 조례로 딱 정해지면 그렇게. 그게 이거 없애져야 그렇게 마을로 갈 때까지인데. 단일구역으로? 예. 다 학교장 전용으로 합니까? 아니 그냥 그 마을에서 학교 있는 쪽으로 많이 유도할 것 같은데 그게 딱 정해버리니까.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결국 진짜 이런 보니까 그거네. 이 15, 20명, 20명이란 말이 이제는 제주시 동지역에서 소신 지원을 못한다. 옛날에 시험 볼 때는 그 학생 학교에 각서 쓰고 지원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게 불가능해. 이제 점수가 거의 커트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막판에 그게 안 되는 거네. 그 원래 같은 경우도 저 중학교에서 진학치가 좀 어려웠던 게 만약에 원래 그 자사고나 외고 지원자들 중복 지원 허용하지 않는다면 돈에만 한다면 학교끼리 이렇게 그 성적을 공개한다면 지금 서로 공유하거든요. 공유한다면 탈락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아는데 누가 쓰겠어요. 근데 원래 같은 경우 변수가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한 타시도간 국제고 자사고 29명이 지었는데 야네 중에 몇 명이 돼서 대볼지 몇 명 떨어져서 평준화 올지 이런 예측들이 안 되다 보니 학교에서는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15명에서 20명의 탈락자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뭐 거의 탈락자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 아마 신문 봐서 알겠지만 자사고 외고 그 중복지원 허용하는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확정 판결 안 났어요. 이거는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이번에 이게 연합고사 폐지할 때 제일 관심사가 그거였잖아요. 예전에 똑같이 내신을 반에서 5등을 한다고 할 때 읍면 지역의 5등하고 이 동지역의 5등하고 똑같이 보겠냐. 그래서 예전에 달라요. 근데 저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전에 뭐 계속 얘기 나왔던 게 학교별로 중학교 때 좀 뭔가 차등화했다 서열화했는데 올해 이 지금에 있는 내신은 그런 게 학교별로 그 등급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에 예, 예. 똑같이 5등이면 여기서 똑같이 5등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5등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로 그러니까 프로티지로 그렇죠. 등급으로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동지역의 애들이 학원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읍면 지역보다 좀 성적이 뛰어날 거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실제 조금 확대 해석한다면 이렇게 중학교 때 예를 들어 학교 간 학력차를 인정하자라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고입에서 대입갈 때 전혀 안 하잖아요. 만약에 고입에서 대입갈 때도 예를 들어 뭐 신협 평준학적 때는 성적이 높고 특목고 때는 성적이 높으니까 얘네를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게 변화가 어떤 건지 궁금한 거예요. 고교 등급제처럼 우리 중학교 등급제를 안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전에 같은 경우에 이 우리 연합고사 했을 때 사실상 동지역 중학교 학생들이 이 동지역에 있는 평준하고 진학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읍면 지역보다. 높은, 그래서 이번에 예, 예. 나온 결과가 예. 지금 중학교별로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중학교별로 예, 예. 중학교별로 했을 때 이전보다 동지역에 있는 애들이 그 동지역 평준하고 일반고의 진학 비율이 네, 아까 유지된 건지 아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서귀포까지 포함한 읍면지역에서 평준화 온 비율이 학생 수 대비 한 12.2% 왔는데 올해는 13.5%, 1% 정도 더 왔다. 22명 정도. 1%, 1.3%. 그 1%는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어떤 경우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표선 사는데 시내 이사 올 상황이 됐어. 근데 시험 봐보니까 성적이 불안하니까 못 왔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신만 하니까 쓰면 될 것 같다. 내신으로 하나 명확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 작년보다 인원수로는 22명 동지역 빼고 그래서 그게 늘어난 거 아닌가. 그래서 변화는 없다. 원래 내신으로만 됐다고 해서 읍면지역 애들이 동지역으로 많이 온 건 아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12.2에서 13.5%가 1.3% 늘었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부득이 올 상황이 된 애들이 온 거다. 그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그 사전에 정말 1년 동안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선발고사 폐지 언론도 참 관심 많고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까 했는데 막상 이제 원서 접수 결과를 마감해 보니 작년과 애들의 지원 분포가 큰 변화가 없다. 그래도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세화가 한 명 왔다는 건 읍면지역 애들이 읍면지역 고등학교 가는 분위기는 내신이라고 해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 가장 복잡했던 게 읍면 지역 중학생들이 동지역으로 와버리면 동지역 학생들이 밀려날 거 아닌가 그렇죠. 판단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원서를 접수해 보니까 사실 일반 계고가 300명 이상 정원이 늘어났는데도 22명 증가했다는 얘기는 여기 박사님이 사실 의견보다 많이 갔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 지금 뭐 60% 이상 커트란 60% 넘을 거로 보는데 예측은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넘을 걸 보는데 읍면지역에도 다 그 성적이 와버리면 적어도 읍면지역에서 한 40% 50% 와야 되는데 좀 해봐야 보죠. 올려보지 예측은 못하니까 되지만 지금 말할 수 왜냐면 아이들은 다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 발표가 남았잖아요. 아니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들끼리 분석할지 모르죠. 근데 뭐 저희들이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그 대학 입시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인식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서 내신 성적을 잘 받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최근 한 3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게 가장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읍면 지역 아이들이 뭐 40% 50% 아이들까지 이쪽으로 다 쏠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까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는 혹시 뭐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 사업도 가장 중점 두는 게 그거예요. 좀 과거 저희들도 그랬잖아요. 저희들도 보면 자녀 키울 때 주변을 의식해서 평준 앞에서 너 애 어디 다니냐 그 의식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학년 초에 일단 학교로 찾아가서 그런 특강들을 많이 했죠. 지금 중학교 찾아가는 진로 특강이라면서 그러네요. 대입의 변화, 그다음에 일반고의 뭐 강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원서 1단계 했었는데 올해는 3, 4월달에 그걸 집중적으로 했고 학부모 대상 우리 설명회 몇 번 했나요? 원래 너무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런 학부모 인식 개선 교육을 해서 네네.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동지역보다 굳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고등학교에 보내겠다라고 인식 뭐 설문조사나 이런 데이터 같은 거 좀 있을 거야. 그런 말이죠. 나는 이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데이터로 우리 뭐 이전에- 변화는 받진 않았죠. 아, 예. 왜냐하면 근데 설명회할 때 같이 해주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뭐 교육 받고 나서 인식 변화라든가 하면 좀 그때 하면서는 바로 끝나면 나오면 해주면은 저희도 그 방법도 있겠네. 고맙습니다. 예. 내년도 아마 저희들이 그 진학 이 고입 관련 진학제의 가장 중점 수상은 그 부분 같아요. 학부모의 인식해서 정말 바가처럼 동지역으로 막 와서 올려는 어찌 보면 그거는 지금 많이 약화됐지만 그래도 주변을 의식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바꿔질 것이다. 이제 그 아까 과제라고 하면 과제인데 어쨌거나 이제 인식해서 지금 1번은 연합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이전과는 좀 이전에 공부했던 분위기와 지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애들이 시험에 입시라는 그런 부담은 없잖아요. 어떻게 지도하시고 있는지 할 계획인지. 아마 그 교육의 큰 흐름이 뭐냐면 과거와 달라진 게 뭐냐면 과거에는 아니라 그 지식 위주의 교육,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의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역량 중심의 교육,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교육.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교육에서 가장 큰 변화는 수업의 변화거든요. 수업의 핵심이거든요. 수업이 과거처럼 선생님이 어떤 일방적인 어떤 설명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이 토의하고 토론하는 참여하는 수업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심되는 게 교육감님이 그래서 이런 수업이 바뀌려면 왜 안 바뀌고 있느냐? 그 장애물이 평가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가장 중시하는 평가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수업이 바꿔야 되는데 원래는 교육이라는 게 교육 목표가 있고 그에 따른 교육 내용이 있고 그에 따라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기록이 되고 이게 순서인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해서 뭐가 있냐면 교수 학습 이전에 평가가 위에가 있어요. 평가를 전제로 해서 수능이라는 큰 이걸 대비해서 수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이게 아니다. 수업이 바꿔야 된다. 근데 걸림돌이 뭐냐? 평가다. 그래서 평가의 혁신을 해야 된다 해서 교육감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평가가 바뀌어야 되죠. 저는. 그러면서 평가가 바뀌어야 원래는 수업이 바뀌고 평가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평가가 바뀌어야 수업이 바뀌고 또 수업이 바뀌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장님 그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다른 지역 애들이 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예. 제주시 그러니까 제주시 지역 공지역 애들이 정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읍면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 애들은